요즘 코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출연이시거든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랭이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반 투자자이자 2017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평범한 회사원이면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인 장석호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하셨으면 네. 부럽다. 근데 꼭 부럽진 않아요. 왜요? 왜냐면 큰 실패를 한번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코인으로 돈 되게 많이 버신 분들 있다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벌지는 못했고 네. 저는 이제 조금씩 벌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책에서 되게 네.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95%죠. 마이너스 95입니다. 네. 투자금이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거의 다 네. 날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5%만 남은 거니까. 네. 왜 그렇게 날린 거고 어떻게 이렇게 또 다시 재기를 하셨어요? 투자를 처음 해보신 분은 아시는데 네. 이제 처음에 소액을 한번 넣어봐요. 무서우니까 네. 한 100만 원 이렇게 넣어보고 이제 한 30% 이익이 나면은 네. 그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큰 돈을 더 자꾸 넣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넣다가 그러면 이번에 한번 넣어보자 해서 큰 돈으로 저희가 적금도 해지하고 넣었는데 그때 이미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이 넘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는 큰 부자가 못 될 것 같고 알트코인도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네. 알트코인도 수익률에 이제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해 갖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ICO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ICO. ICO가 뭐냐면요. IPO 아시죠? 주식에. 네. 주식의 IPO처럼 코인을 어떤 회사가 발행을 하고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내주면 그 발행된 코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ICO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주식은 IPO를 하면 모든 주식 회사에 다 상장이 되잖아요. 거래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코인은 아시다시피 저희 거래소마다 상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이 상장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종이 쪼가리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상장도 되고 막 100배씩 가는 것도 나오고 상장만 하면 두세 배 간다라는 믿음이 컸었는데 네. 이제 2018년에 비트코인이 이제 2만 달러를 찍고 하락을 시작하면서 이제 상장이 안 되는 코인이 거의 90%가 넘었고 상장이 되면 50% 마이너스로 시작일 기본으로 하고 거의 대부분이 90%, 95%, 심한 경우는 99% 빠지면서 이제 투자에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 안 된 겁니까? 그 투자하신 코인은 왜 안 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다단계 위주로 사기 같은 게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ICO 같은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지금 아예 네. 딱 막혀 있군요. 막혀 있는데도 이제 좀 약간 사기 같은 거를 많이 이제 노리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번에는 옛날에 그런 ICO랑 다르다. 다르다라고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데 구조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아직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 갖고 이 책도 한번 제가 좀 그런 거에 집중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버는 것도 중요한데 까먹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내 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면 그게 돌려막는 구조입니까? 돌려막는 구조도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ICO를 가면은 왜 좋냐면 제가 거의 모든 호텔에 이제 다 가봤어요. 이제 강연 이제 설명회 같은 거에 들어가잖아요. 가면은 막 맛있는 막 스테이크도 줄 때도 있고 막 커피도 줄 때도 있고 그러면은 처음엔 공짜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먹는데 네. 결국엔 저희 자금으로 들어간 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았다가 크게 모집을 하고 나서 일단 돈을 받고 본인들이 발행한 코인을 줬는데 이 코인들이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상장한다고 했는데 자꾸 점점점 늦춰졌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너무 많고 뉴스에도 되게 심각하게 피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금까지 계속 넣었는데 이게 지금 날렸습니다. 이게 지금. 네. 이게 그럼 몇 년도입니까? 이 실패가? 2018년 후반부터, 17년 후반부터 시작했고, 네. 2018년도 하락장 시작되면서 네. 제가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도박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도박 심리가 있잖아요. 이번에 한 번만 하면은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ICO도, 이번에 내가 10개 했는데 앞으로 10개 중에 하나는 성공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에 계속 무리해서 점점점 넣는데
결국에는 하락장이 완전히 거의 정점에 이뤘을 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진짜 너무 멍청하고 무모한 짓을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 날렸구나. 라는 거를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돈이 진짜 50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어요. 아, 그럼 억 단위 투자였네요? 그러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넣었었죠. 왜냐면 처음에 한 7, 8천만 원 갖다 시작을 했는데 월급 받는 거를 계속 그 돈을 넣었으니까 아마 1억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략 1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남아있는 돈이 500만 원도 안 돼갖고 그냥 95%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와, 깝깝하다. 와.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다시 나 이거 다시 세팅해야 되겠다.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일단은 저는 그래도 제일 중요했던 원칙 중에 하나는 일단 빚을 내진 않았어요. 제가 투자하기 전에 원래는 제가 주식도 한 번도 투자하지 않았고 주식에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코인을 투자하면서 어쨌든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럼 내가 제일 위험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돈을 다 잃은 경우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려면 빚은 절대로 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원칙을 일단 지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깝깝하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경험해 보시면 알겠는데 눈앞이 까마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한 달 정도가 흘러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투자에 잘못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기를 했구나.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편해지고. 근데 이제 점검을 해봤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했지만 어쨌든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고 다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시 돈을 모아서 차분히 한번 해보고 내가 정말로 못한 거에 대해서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신기일전하면서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순탄치 않았군요. 그 이후에도. 왜냐면 한번 잘못된 일을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리기까지는 엄청난 과정이 더 필요해요. 기존보다 한 10배, 10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는 독서를 진짜 많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막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많이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시작할 때의 공부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은 아니시? 데이 트레이딩, 단타 이런 식으로도 다 공부를 해보고 차트도 공부해보고 다 해봤는데 네. 일단은 저는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잘을 못한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그냥 단순히 이제 돈을 복구하는 거 이상으로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경제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경제책들을 다 한번 읽어보고 보니까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금리가 뭔지도 모르고 환율도 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를 먼저 공부를 했고 비트코인이랑 경제랑 한번 연결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은 경제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 환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민감했던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독서를 통해서 얻었던 거는 심리적인 거를 되게 많이 유동치는 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좀 그런 흔들리는 걸 붙잡을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책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되게 한 7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말이 그 용기와 지혜거든요. 용기란 이제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는 거고 그리고 지혜는 그 도망가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투자에 실패하면은 그 상황을 자꾸 회피하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걸 먼저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무엇을 처음부터 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한번 마음속으로 저는 항상 되새기고 있고 저는 얼마나 좋았냐면 제가 친구한테 축사를 해준 적이 있는데 결혼할 때도 이 문구를 이용해서까지도 해줬어요. 그 정도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심리적으로 저는 그 기준을 딱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이게 녹화분이 올라갔을 때는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감기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딱 지났죠.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이런 횡보장인데 좀 지금 비트코인 상황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동의 지정학 이슈랑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멀어지면서
최고 한 73,000에서 59,000까지 하고 저번 주 주말 반감기 직전 금요일에 59,000까지 또 폭락을 하면서 되게 불안한 상황이 왔는데 네. 반감기 이후에 주말이 지나가면서 6만 지금 한 5천, 6천까지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시면 변동성이 19%거든요. 최고점 대비. 근데 19%면은 되게 크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에서는 상승장에서도 반감기 때 항상 40%씩 빠졌었고 코로나 때도 70%가 넘게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감기 전후에 이런 변동성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 변동성이 이번에도 더 하락을 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항상 변동성이 크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네.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크다고는 느끼지 않아요. 비트코인만으로 생각을 했을 때. 대신에 이제 알트코인은 하락이 크게 왔죠. 왜냐면 최고점 대비 거의 대부분의 코인이 50%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좀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비트코인으로만 좀 한정을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그럼 요 차트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비트코인 사계절이라는 차트인데 제가 작성한 여기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의 네. 메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4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그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 반감기를 기준으로 4년 주기를 잡은 건데 네. 그렇게만 하면 투자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세분화 해봤어요. 4년 주기 안에서 어떻게 사이클이 이루어지는지를 해놓은 게 요 사계절 차트인데 네. 봄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사계절이. 근데 네. 여기는 겨울부터를 시작을 해요. 아, 겨울부터네요? 왜 겨울부터라고 하냐면 네. 아시다시피 거의 처음 저도 그랬고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가을에 보통 시작을 해요. 왜냐면 상승장 한참 상승장일 때 시작을 하고 얼마 안 가서 하락을 맞으면서 힘든 시간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겨울부터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겨울로 준비를 했고 네. 겨울은 비트코인이 그 최고점을 찍고 최저점을 찍을 때까지 기간을 말해요. 보통 이게 1년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은 이제 비트코인 최저점부터 비트 반감기까지 한 17개월에서 18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여름은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최고점 돌파 시즌인데 요게 지금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뒤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을은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돌파하고 진정한 상승장이 돼 있는 단계인데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네. 원래대로 사이클이라면 이제 반감기가 지난주 토요일 날 시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감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여름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네. 반대로 사이클이 빨라져서 가을 초입에 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두 개를 다 봤을 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하락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밀리거나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여름 정도. 네, 여름이나 가을 정도인데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네요. 겨울, 봄, 여름, 가을. 2호 순서대로. 네, 이 사계절을 했던 이유가 저는 투자를 농사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항상 저희가 대부분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이제 넣고 바로 어떤 결과물을 얻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투자를 해보시면은 이게 투자를 얻기까지는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 인내의 단계가 필요한데 전 농사 짓는 거랑 너무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겨울에는 쉬고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성숙하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계절이랑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이랑 너무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디어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 이게 의견이 되게 다양해서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번 반감기 때는 네. 지지난 또는 지난 반감기 때와는 조금 움직임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네. 일단은 먼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네. 항상 저희가 지난해 최고점을 찍고 하락이 오잖아요. 네. 그때 항상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어떤 얘기 나오죠?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비트코인 못 올라간다. 진짜 끝났다. 이번엔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특히 이번에 22년도에 이제 고금리로 가면서 네. 하락이 됐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유동성 정책이 없는데 비트코인 어떻게 올라가냐 라는 식으로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비트코인은 똑같은 사이클로 갔어요. 그러네요. 고금리인데도 또 고금리도 금리가 똑같이 올라갔는데도. 갔고. 그런 건 뭐 디테일하게 뭐 재정 정책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보면 사이클대로 간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물론 가격의 변동폭은 조금 작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번엔 다르다. 물론 다를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그대로 가요. 그 예외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저희가 인생에 살면서 몇 번 경험해 보겠어요. 금융위기 같은 거. 네. 근데 항상 너무 극단적인 걸 가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도 대비는 해야 되지만 기존 사이클을 참고해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이라서 약간 좀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일반인 네.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 무리해서 투자라고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지금 가격이 솔직히 1억이란 가격이 높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처음 투자해 보신 분은 1억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1억 갖다가 어떻게 사? 1억이란 돈이 없는데. 근데 이제 잘게 이제 나눠서도 뭐 10,000원어치도 살 수 있고 10만원어치도 살 수도 있지만 인식하기에는 1억이란 절대적인 금액은 너무 커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비싸다는 거는 솔직히 느낌 받는 건 동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난 상승장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비트코인이 과연 1억을 갈 수 있을까? 앞으로 얘가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책에도 제가 그 고민했던 에피소드도 하나 썼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 말뜻은 미국에서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물론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 자산을 일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 기관들 유입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예전에도 항상 부정적인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무조건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공부는 한번 해봐라. 왜냐면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아서 투자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투자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실 거면 어쨌든 또 다시 겨울이 찾아올 거고 봄이 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사시면 되고 지금 너무 비싸서 못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한번 관심을 갖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사이클이 있구나, 이런 걸 한번 공부해보는 단계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좀 이런 구조가 있고 그쵸? 이런 것도 공부해보고 저런 것도 공부해보고 매수를 하고 싶으면 그냥 큰 욕심보다는 일단 한번 경험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소액 샀다가 전 재산을 넣으면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실수들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책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쓴 게 저랑 똑같은 경험을 최소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번 실패하면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네. 크게 실패하고 나면 이게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도 한번 물리고 막 엄청 시기에 고생하고 나면 이거 팔고 다시는 안 쳐다보는 사람들 대다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안 쳐다봤을 때가 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심리적인 게 진짜 참 재밌는 것 같아요.